자, 그 방금 그 문제 101페이지 3번에 그 문제 반만 있죠. 나머지 부분 할게요. 자, B17에서 D17 영역은 함수를 이용하여 7월, 8월, 9월로 표시하시오. 그럼 주어진 함수가 이제 로 칼럼이 쓰는데 로를 사용했으니까 칼럼을 써야 되겠네요. 자, 제일 먼저 칼럼 이런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칼럼 열 번호를 표시해 주세요. 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열 번호 표시해 주는 함수고요. 로할 때도 이야기 안 했군요. 자, 인수 없이 작성한다. 해당 셀의 열 번호 B열 두 번째 예죠. 2. 그다음 자동 치우기 쓰면 해당 셀의 열 번호 3. 자동 치우기 사용하여서 여기는 해당 셀 열 번호 2, 3, 4. 근데 우리가 필요한 숫자는 얼마죠? 7, 8, 9잖아요. 그럼 2, 3, 4가 이 자리가 7, 8, 9로 바뀌려면 무슨 규칙 보이세요? 각각의 값에다가 얼마? 5를 대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자, 자동 치우기는 누구에게 영향을 주죠?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복사. 그다음 셀 주소 형태에 대해서는 뭐? 주소 형태 판단. 예? 그럼 나머지 더하기 5는 뭡니까? 복사되어서 가겠죠. 기본적으로. 더하기 5, 더하기 5. 이렇게. 그다음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이 데이터에다 월을 갖다 붙이라 했죠. 그럼 M% 연산자 이중 다운표의 월. 자, 그리고 엔터 치지 마시고 잠깐 대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엑셀은 계산 프로그램이니까 계산 수학이라는 게 밑바탕이 깔려져 있으니까 자, 더하기 연산자 M% 연산자가 이렇게 나오면 연산 순서란 걸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몸에 배어져 있겠죠. 이 정도는. 자, 원래 산술 연산자 M% 연산 연결 연산자 플러스 산술 연산자라고 그러고요. 계산 순서는 산술 연산자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따로 가로를 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가로쳐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엔트. 자, 그러면 방금 배웠던 내용인데 일단은 제가 표 2를 할게. 우리 표 2를 합시다. 자, 준비되셨나요? 읽겠습니다. 자, 표 2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학점 기준표 3개의 영역을 이용하여 찾았습니까? 학점을 계산하시오.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구함. 에버리지 H로고 함수 사용. 자, 그러면 뭐 당연히 함수명이 주어져 있으니까 H로고 쓰겠다는 건 판단이 되시는데 그냥 함수명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여기 학점 표시해야 됩니다. 학점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A, B, C, D, F. 그럼 이 값을 가져오려면 평균을 비교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학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 그러면 여기서 뭘 들고 넘어가야 되죠? 원본에서 학점을 들고 죄송합니다. 평균을 들고 넘어가야 되죠. 평균값. 근데 원본에 평균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자리에 평균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에버리지 함수 써서 평균을 계산할 거고 사용체역이 아래쪽 수식 형태가 반복적 에버리지라는 수식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체역이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해야 될 구조이고 상대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이꼴 에버리지 평균값 계산. 에버리지 가로 열고 중간 기말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여기서 평균을 들고 넘어갑니다. 자, 들고 가서 여기를 기준표에 있는 내용을 비교해야 되죠. 비교 방향이 오른쪽인가요? 잠깐만요. 기준 방향 오른쪽 따지기 전에 비교할 수 있어요. 88점을 들고 와서 이렇게 이 녀석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자, 형태적으로 이건 숫자 데이터고 이건 눈에 딱 보이는 게 문자 데이터잖아요. 비교할 수 없죠. 당연히.
그런 게 보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 보이고 무시하고 그 생각 안 하고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실제. 예? 문제는 풀 수 있다. 그건 시험이니까. 근데 근본을 이야기할게요. 숫자 데이터 여기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 문자 데이터에서 보이죠. 그러면 뭔가 안 맞잖아요. 이게 앞뒤가.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건 문제 성립이 안 되죠. 근데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러면 이건 원본은 자료를 바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이 녀석은 그러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문자가 아니라 숫자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런 생각이 도달했으면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문자처럼 표시 형식이란 기능 때문에 숫자잖아요. 그리고 0을 0으로 표시했네요. 그리고 이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뭡니까? 0코드 이중따옴표 이상. 이렇게. 저런 게 보인다. 엑셀 실력이 상당히 좋은 거죠. 엑셀을 많이 실력이 좋다는 건 엑셀을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많이 사용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면 경험치가 쌓이면 실력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이걸 놓으면 또 안 배운 거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배울 때는 이제 조금 배우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다른 기형들이 분명히 다 모르진 않을 거니까. 자, 그러면 잠깐만요. 위를 비교해야 됩니까? 아래를 비교해야 됩니까? 이제 평균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줄에 첫 행이 있고 두 번째 행이 있잖아요. 위에 겁니까? 아래 겁니까? 어딜 비교해야 되죠? 오른쪽을 비교라면 그리고 이걸 비교하면 오른쪽을 비교합니까? 이걸 오른쪽을 비교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쪽입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함수 명만 아시면 충분히 이해될 만한 얘기인데 어찌됐든 자, 뭐 H 두고 써야 된다는 건 판단을 하셨고 바로 이러고 찾는가 평균값을 들고서 콤마 테이블 어레이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이제 외웠어요.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지금은 제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제 설명이 기억이 지금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혼자서 하실 때는 제가 지금 주줄주줄 거리는 이 내용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면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하여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 화면만 딱 보고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자 학점을 계산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이 범위는 항상 똑같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냥 절대 참조. 결과가 표시할 행번호 우리는 학점행이 필요하다. 학점행은 선택한 이 범위 내에서 세 번째 행이다. 3. 트루입니까? 폴스입니까? 제가 가져와서 비교했는데 이 값을 가지고 비교했는데 비교해서 다 찾을 수 있으면 트루. 죄송합니다. 다시 다 찾을 수 있으면 폴스 정확히 일치. 대응되는 값이 다 존재하니까 정확히 일치 폴스. 그러나 한 개라도 맞지 않는 값이 생겨나 있죠. 그러면 true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시험은. 바로 닫고 그리고 68에 해당되는 게 뭐 D, 83에 해당되는 게 B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왜 첫 줄을 비교해야 되냐고요? 첫 줄을 비교해야 됩니다 했잖아요. 그 이유는 true라는 인수 때문에 true 인수를 쓰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왜 안 맞아지냐고요? 왜 이렇게 적어놨냐고요? 자, 평균 점수가 최고점이 몇 점입니까? 평균의 최고점이 몇 점이냐고요? 100점. 더 이상 넘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죠. 참고용.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문제 푸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을 좀 더 힘들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왜 굳이 저걸 넣어놨냐고. 그러나 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저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저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왜? 여러분들은 방금 브이로그 Htuk을 배웠으니까 저 0이 뭡니까? 0 이상 60 미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엑셀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저 표를 보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질문을 안 하려면 미리 보고서에다가 뭐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질문 안 하겠죠. 뭐 이해되세요? 그래서 업무를 보실 때는 저런 기준표를 딱딱 정확하게 적어 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원래. 자, 뭐 문서 꾸미는 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 문서 꾸미는 데도 다 요령이 좀 있거든요. 원래. 그런 수업도 개설이 되면 합니다. 근데 수요가 다 문서는 그냥 뭐 그런 수요가 없습니다. 왜 없냐고요? 회사에 가면 이미 뭐 과거에 뭐
오래된 회사 같은 거 과거에 쓰던 양식들이 있잖아요. 다 수중에 쓰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뭐 새로운 걸 하려고 잘 안 하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왼쪽 1번 갑니다. 5분 드릴게요. 5분 드릴게요. 하세요. 아, 5분 좀 많네요. 4분 드릴게요. 4분. 아, 오늘 배운 거 마무리하세요. 이제 이거 가지고. 물론 정답 뭐 조금 못 맞추셔도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집에 가서 다시 하셔야 되니까.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부서명을 문제 내용 읽어보셔서 그냥 키포인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식형태 반복적 나타나는 자동적이 한번 사용하셔야 되고 상대실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부서명은 원본에서 부서명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뭐 그럼 기준표에서 뭘 들고 와야 되죠? 요 녀석을 들고 와야 되겠죠? 이걸 들고 오려면 PBE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PBE가 뭔지 모릅니다, 지금. 왜? 이 자료가 여기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어진 내용 문제의 내용 전체를 가지고 이제 파악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거든요. 레프트 함수 써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자료, 자, 뭘 이용, 이 사원 코드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직이 이용한다 그랬고. 그러면 사원 코드에 가서 앞자리가 PBE로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아, 이게 이거구나. 그러면 이 자리에, 부수명 자리에 PBE가 나타낼 수 있는 함수가 left죠. 그러면 상대 참조, 콤마 한 개를 뽑았을 때 왼쪽부터. 그럼 이렇게. 요거 자료가 있어야 요걸 들고 넘어갈 때 이게 뭡니까?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들고 넘어가서 수평으로 비교하네요. 그게 대응되는 부서명 값을 가져오려고 하네요. 무슨 함수? H두고. 함수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H 두고 가로 열고 레프트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엑셀을 처음 배우시는 분이 아니죠. 자, 테이블러의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부수명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절대 참조. 항상 고민, 주소 형태. 그게 절대가 될 수도 있고 상대가 될 수도 있고 항상 콤마 로우 인덱스 자동체를 사용할 때. 자, 로우 인덱스 넘버 결과값 표시할 열번호 죄송합니다. 행번호. 자, 부서명 행이 필요하다. 선택한 범위 내에서 두 문제 행이다. 콤마 비교시 일치 의무.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문자값 정확한 문자값 한 개를 찾아야 되니까 false. 가로 닫고 엔터 끝. 뭐 시험에 아주 특별한 사항이 없나면 가장 기본 제일 쉬운 두 가지 기본 이야기 그다음에 기본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문제 두 개. 뭐 이 정도만 하시면 유형은 다 나온 것 같고 H2고 V2고 자, 그다음 인덱스 함수 한번 더 인덱스 매치 함수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표 4로 가겠습니다. 자, 읽지 마세요. 문제 읽지 마세요. 문제 읽지 마세요. 문제 읽으면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읽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그 이유가 있으니까 읽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자, 문자 딱 보시고 문제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디까지 읽어보냐면 그 첫 줄 둘째 줄까지만 읽을게요. 함수명 읽지 마세요. 표 4의 다음 영역과 확인하셨어요? 지역 코드를 이용하여 부산에서 목포까지의 요금을 구하여 H26셀에 28셀에 표시하시오. 단 출발지 여기 도착지 여기라고 하라네요. 출발지 여기 이 범위 도착지 여기 라고 생각하랍니다. 뭐 순서 바뀌어도 사실은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뭐 여기서 이렇게 찾아가든 뭐 여기서 이렇게 찾아가든 똑같은 건데 어쨌든 여기 이 값이네요. 자, 읽어보면 그냥 그거 하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금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요금을 찾겠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되죠? 응? 몇 행 몇 열에 있습니까 이게? 저 15,000이. 응? 3행. 3행. 어디 있다고요? 4열. 여기 있다. 그럼 3행 4열에 있는 값을 돌려주세요. 무슨 함수? 3행 4열에 있는 값 돌려주세요. 무슨 함수? 응?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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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가로 열고 자료의 수기 같은 요금 범위는 어레이 콤마 행번호 몇 3, 콤마 열번호 몇 4. 그럼 3행 4에 되는 값을 표시해 주세요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행과 열은 어떻게 찾은 거죠? 여러분 암산이 찾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잘 보니까 목표가 몇 번째 있다고요?
도착지 범위 내에서 네 번째. 부산이 몇 번째 있다고요? 출발지 범위 내에서 세 번째. 그럼 이 3과 이 4가 연관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자, 이꼴 매치. 바로 찾는가? 아, 요건 출발지 부산이라는 데이터가 셀에 있으니까 그대로 시트상에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합시다. 참조, 콤마 여기 이 범위 내에서 콤마 문자 비교니까 정확히 일치. 크마리 이거는 0밖에 안 나옵니다. 인덱스 함수에. 자, 가로 닫고 엔터. 부산의 위치가. 자, 그다음 이꼴. 이번에는 목표의 위치값. 매치 위치값을 표시해 주세요. 매치. 자, 시트상에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할게요. 로그 밸류 찾는가 목표, 콤마 찾을 범위, 도착지 범위, 콤마 문자 비교실 치우면 문자 비교니까 제로,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횡과 열의 위치를 할 때 결과값 횡과 열의 위치값을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인덱스 이퀄 인덱스 그랬고 어레이 자료의 성기 같은 요건 범위 내에서 콤마 로우 인덱스 넘버 행번호 여기 시트상에 있네요. 3 참조 열번호 또 시트상에 지금 현재 존재하네요. 참조.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3하고 4가 필요한 겁니다. 3하고 4 값이 지금 필요하다고요. 현재 이 사항은 나중에 또 다른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지금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 3과 4는 어떻게 계산한 거라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인덱스,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줘. 인덱스. 첫 번째 어레이 자료의 성격이 같은 요건 범위 내에서, 콤마 로우 인덱스 넘버. 아, 죄송. 로우 넘버 행번호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다고요? 매치. 부산이 몇 번째 있습니까? 라는 방식으로 계산. 찾는 값 부산 F18 찾을 데이터의 범위 출발지 범위 콤마 비교시 일치 의무 정확히 일치 제로 인덱스 가로 닫 인덱스 함수에 가로 닫고 콤마 매치 함 죄송합니다. 매치 함수에 가로 닫고 콤마 인덱스 함수 세 번째 인수 매치. 자, 4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 사용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룩업 밸류 찾는가 목표 참조 시트상에 있으니까 콤마 찾을 데이터의 범위 도착지 범위에서 비교시 일치 문자 비교니까 정확히 일치 제로 가로 닫고 엔터. 인덱스 함수 매치 함수 가로 닫고 인덱스 함수 가로 닫고 제가 실수해서 이 녀석이 알아서 닫아준답니다. 그대로 적용시키겠습니다. 예. 자, 요게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를 이용해서 계산한 거죠. 그러면 이 녀석 필요 없네요. 굳이. 그죠? 근데 문제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제에서 무슨 함수 이용하라고 나와 있죠? 인덱스 매치가 아니고 인덱스 H 룩업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자, 앞에 봅니다. 일단. 자, H 룩업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하고 왔으니까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기준표가 꼭 있어야 계산이 되어지는 함수는 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V 룩업, H 룩업. 물론 각각 이제 특징들이 조금씩 이제 다를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방식이 아니네요. 자, 그럼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게 뭐라 했죠? 3하고 4가 필요하신 거잖아요. 인덱스 입장에서. 맞아요? 그럼 지금 시트상에 3, 4가 보이세요?
이 3, 4 말고 3, 4 보이세요? 여기 있잖아요. 3, 4. 에? 그럼 이 값을 어떻게 가져올 겁니까? 아, 물론 직접 참차하겠다. 뭐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이 3, 4를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오케이. 왜 H2급이 있는지를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기준표에서 오른쪽으로 비교해서 수평으로 비교해서 그게 대응되는 3과 4를 가져오겠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3, 4죠. 3, 4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매치가 되든 H2급이 됐든 직접 입력하든 참조하든 자 이걸 똑같습니다. 원리. 자, 이 문제의 이제 정답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정답 뭐 풀이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현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도 인덱스, 어레이, 자료의 성격 같은 데이터의 범위, 요건 범위, 콤마 그다음 여기 행번호 3이 오든 참조에 쓰든 아니면 웨이치 함수를 이용하든 아니면 저 기준 지역 코드표를 이용한다면 H2급을 이용해야 된다. 첫 번째 룩업 밸류 찾는 것, 부산, 참조, 콤마, 테이블 어레이.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콤마, 로우 인덱스 넘버, 코드 값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는 1, 2, 3, 4 코드 값.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하다. 콤마, 비교실 치유무, 폴스, H2급. 도착지, 콤마, 테이블 어레이.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콤마.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코드 행위 필요하다. 선택한 범위 내에서 두 번째입니다. 2, 콤마. 비교, 네 번째 인수 비교 시 일치 의무. 문자 비교니까 정확히 맞아떨어야 된다. 폴스. H 함수, H 로그 함수에 가다 닫고 인덱스 함수에 가다 닫고 엔터. 내일 인덱스 매치 함수 관련해서 하나 더 할게요. 시험이 인덱스 매치 함수가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은데 안 자주 나왔지는 않았는데 요 근래에 향후 한 2, 3년 사이에 좀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함수 자체가 어렵고요. 이게 또 결합이 되면 더 어렵겠죠. 자, 그래서 내일 하나 더 할 거고요. 아직도 이제 드문 한두 개씩 남아 있고요. 그거 이제 남아 있는 건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생각을 한두 번만에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한 세 번, 네 번씩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천이 있으면 충분히 해결되는데 미천이 없으면 정말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지금까지 하신 내용들은 물론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냥 함수명만 알아도 풀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어려운 문제도 풀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건 내일 합시다. 이제 오늘 V룩업, H룩업, 인덱스, 매치까지 다시 한번 더 복습하고 나서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파일은 닫아버릴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아마 수요일까지 가져갈 겁니다. 뉴스를. 네, 자 이제는 남아있는 순간 다른 거 할게요. 이제. 지금 현재 파일 하나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기본 작업 4 파일 여시고 이제 함수 숨가쁘게 안 달려갈 거니까 자, 기본 작업 4 파일 여시고
음. 음. 자, 준비됐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찾아보자. 자, 시트 이름은 자동 필트라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동 필트. 저희들 교재는 58페이지 펼쳐놓으시오. 이제부터 이제 뭐 힘들진 않을 겁니다. 수업 내용만 착실히 들으신다면 그걸로 수업 중에 시험 준비는 다 해결이 될 내용들입니다. 함수만 아닙니다. 함수만. 뭐 이건 수업 중에 잘 안 되시면 집에 와서 이건 뭐 복습을 담고 드리고 수업 중에 잘 되시면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 바로 푸시면 됩니다. 자 진행할게요.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 기억나세요? 네? 데이터베이스 함수 할 때 제가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따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화면에 사이즈가 좀 적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이 전체 화면을 다 나타내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기억나시죠 이거? 비례과 빈혈을 만날 때까지 셀 범위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씩 들어가 있어 병합된 셀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조 필드명 제목 역할을 하는 필드명 아래에 있는 요 세로 방향의 데이터의 집합을 필드 열 가로 방향의 데이터의 집합을 레코드 행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필드 단위로 작업이 된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보면 필드 단위로 조건 처리가 되고 필드 단위로 계산이 되어졌던 것. 그리고 기능 적용은 결과는 레코드 단위로 나타난다는 조금 이따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 중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다음 이용하는 기능 중에 필터라는 것도 필터. 근데 이 필터는 이미 여러분들 다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이야기고요. 의미는 이미 전달해야 되었습니다. 언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대상으로 추출, 뽑는다는 이야기죠. 거기도 대상이라는 건. 그런데 그건 우리 사용자 눈에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그런데 필터는 걸러서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의 기능입니다.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는 항상 이런 조건이라는 녀석이 항상 따라 있어야 됩니다.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마찬가지고 여기 필터라는 기능도 그 필터에 이제 이런 조건을 좀 쉽게 설정할 수 있는 필터를 자동 필터라 그러고요. 반대 개념은 수동 필터가 되겠죠. 근데 수동 필터라고 이름 지으면 좀 이상하니까 고급 필터라고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이라는 건 뭐 내가 직접 조건을 작성한다. 혹시 데이터베이스에 조건 작성하는 방법 아세요? 네?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 작성하는 방법 아세요? 복습하신 거 맞으시죠?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내용이었고요. 제가 다음에 다른 기능에서 이용하게 될 겁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함수에서 필요한 내용 아마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함수 공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런 이제 자동 필터에 대해서 이제 기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온 거고요. 그다음 그러려면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니까 뭐가 조건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성별이 여라는 조건을 처리하면 해봅시다.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일단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기능이니까 데이터베이스 선택. 자, 자동 필터라는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데이터 탭의 정렬 필터 그룹에 여기 깔대 모양으로 생긴 단추 보이시죠? 여기에 자동 필터입니다. 클릭. 그러면 화면상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필드명 옆에 역삼각 형태의 단추가 달려져 있습니다. 필드명 옆에 요걸 필터 목록 단추라고 표현합니다. 필터 목록 단추. 그래서 조건을 설정하러 갑니다. 해당 필드에 성별 필드의 목록 단추 눌러서 이렇게 펼칩니다. 여기 조건을 설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체크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조건 설정인데, 자, 성별 필드는 문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남이란 데이터가 몇 번 보이죠? 이 필드에는 2번 이상, 여도 2번 이상 보이네요. 이런 값을 뭐라 그러냐면 중복값이라 그럽니다. 중복값, 같은 값. 그런데 여기 아까 목록 단추를 필터 목록 단추를 클릭하면 남 한 번, 여 한 번 보이시죠? 이런 값들을 우리는 딱 한 번만 보이는 값들을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이 고유값은 보통 조건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체크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은 조건 설정에서 모두 선택 해제하시고 남녀가 다 체크되어 있다는 건 모든 레코드 화면에 다 보인다는 이야기고요. 그 중에 여만 체크, 그러면 여인 레코드만 화면에 표시, 조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화면상에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필드명 옆에 깔때기 모양이 목록 단추에 보면 깔때기 모양이 보일 겁니다. 확인. 그다음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레코드 단위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맨 마지막 아까 여기 이용해요. 기능 적용 후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적용하시고 결과는 어떻게 레코드 단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고 그 레코드가 무슨 색깔? 파란 색깔로 나타나 있다. 그러면 업무적으로 이 내용을 뭐 사용해야 되겠다. 백데이터로 보고서에 첨부해서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 결과물을 여인 자료를 뽑아서 범위 설정 복사. 그러면 부분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점점점. 그리고 임의의 셀을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하셔서 뭡니까? 이 내용을 조금 이쁘게 서식을 꾸미시면 되겠죠. 네? 뽑아놨으니까. 그래서 표를 이쁘게 꾸미는 기능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홈 탭에 스타일의 표 서식. 이것도 기억나세요? 시험에 2년 전인가요? 처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적용은 여러분들 한번 시켜보시고요. 자, 점점점점 붙여넣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빠져나갈 때 ES 키를 누른다. 아니면 뭐 다른 명령이 진행되다 보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런 거 해보죠. 안 어렵잖아요. 이미 조건 공부 다 하셨는데요. 뭐 가장 어려운 단계 엔더와 결합 조건까지 여러분들 할 거 없습니다. 정점이 필터 해제부터 해서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돌아갑시다. 기본 상태로 이렇게 성별 필터도 필터 해제. 자, 총점이 250 이상인 레코드를 뽑으세요.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 총점에 가셔서 자, 물론 이런 체크 버튼을 이용하는 것도 있긴 한데 지금은 아마 레코드가 안 되겠군요. 화면을 좀 줄여야겠다. 자, 레코드가 총 15개쯤 될 겁니다. 아마 15개의 레코드인데 몇 개 안 되니까 250 이상인 걸 따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 클릭하시면 되죠. 해제하신 다음에 모두 선택 해제하신 다음에 이해되세요? 자, 이 정도니까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레코드가 100만 개쯤 있습니다. 100만 개쯤. 그러면 그 중에 250 이상을 저 버튼을 체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더 불편하고 귀찮아지겠네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송점 필드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숫자 필드 조건이라는 데 가보시면 여기 있는 거 한 두어 가지 남기고는 다 알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걸 표현을 하기를 이상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 이게 조건입니다. 숫자 필드 조건.
자, 그러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창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총점 필드가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기준값이 250.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확인. 필드 쉐이드 내 코드는 파란 색깔 나타난다. 자, 그다음 오름 차순 내림 차순 아시죠? 랭크 할 때 하셨으니까. 자, 총점 목록 단추 눌러서 총점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필드 목록 단추 눌러 안에 기능적으로 정렬 기능도 있습니다. 오름 차순 정렬.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이 지금 막 값이 들쭉날쭉거리잖아요. 좀 가지런하게 나열하고 싶거든요. 정렬. 그래서 뭐 오름 차순,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할 것인지 아니면 내림 차순,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할 것인지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자, 요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필터 해제하세요. 해당 필드에 있는 필터 목록 단추 눌러서 해당 필드에서 필터 해제. 필터 해제. 혹시 어려우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별다른 내용 없잖아요. 그냥 자동 필터 기능만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자, 요거 합시다. 우리가 뭐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200 이상, 250이야. 이렇게. 라고 표현하는 이상, 이하라고 표현하는 요걸 엑셀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해당 범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당 범위. 요걸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 해당 범위. 제가 마음대로 낸 거 아닙니다. 엑셀에 있습니다. 방금 해당 범위 용어 있었던 거 보셨어요? 못 보셨다고요? 자, 총점 목록 숫자 필터에 가면 여기 해당 범위 보셨어요? 예? 뭐 한두 가지 모르시고 나머지는 다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해당 범위 이제 설명드렸죠. 이제 거의 다 아는 내용이 돼가지고. 자, 그러면 엑셀은 비교 연산자를 이렇게 연속해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것도? 자, 분명하신데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에 거의 대부분은 다 함수에서 다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설명드릴 때 요거 예? 연산자가 이렇게 연속해서 들어가는 형태꼴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해해서 씁니다. 그러면 이걸 분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해합니다. 이렇게. 총점 200 이상, 총점 250 이하라고 분해를 합니다. 자, 분해해놓고 보니까 어떻죠? 조건이 두 개죠.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에? 그럼 이거 AND입니까 OR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우리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문맥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시험에 실제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합니다. 총점이라는 수직선을 꺼놓고 200 이상, 250 이하.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되죠? 교차되죠. 그래서 AND 조건입니다. AND 조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총점 필드에 가서 숫자 필드에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 해당 필드 해당 범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클릭. 총점 필드 크거나 같다 200. 왜 이렇게 분해를 하실 줄 아시냐면 분해되어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작거나 같다 250이야. 둘 사이 관계는 AND라 그랬죠. 그리고 A, AND 또는 O와 O 그럼 그리고 선택하시고 확인. 자, 이런 조건을 처리해 보죠. 자, 일단 필터 해제하시고
자, 성명 고소연, 성명 백심이라는 이 조건 두 개를 처리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성명 필드에 가서 모두 선택 해제하시고 고소연, 백심이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잠깐만요. 조건 몇 개 처리하셨죠? 방금 조건 몇 개 처리하신 겁니까? 두 개 이상의 조건은 왜 된다고요?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된댔죠. 이거 엔드입니까 오화입니까? 이걸 혹시 엔드라고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게 한 개의 셀에 고소연 백침이란 값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데이터베이스한 녀석은 어떻다고요? 이걸 지켜야 된다니까요. 의미 있는 값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건 엔드 조건이 아니라 이건 오화 조건입니다. 오화 조건. 이거 오화 조건입니다. 어. 고소연에 속하는 레코드이거나 잘 생각해 보세요. 백치미에 속하는 레코드이거나 됐어요? 둘 중에 하나에 이 녀석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둘 다 아니면 아니고 그럼 이렇게 따지셔야 하는 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합니다. 오합. 자 그러면 오합니다. 오화 하면 이렇게 고소연 백치미 오화. 자 필터 해제하시고 자 우리 교재 5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험에 요 자동 필터 내용이 자주는 아니지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합격 현황표에서 성별이 여이면서 정점이 250장인 데이터만 자동 필터를 통하여 검색하죠. 자, 검색이라는 표현은 필터하겠다, 추출하겠다라는 의미의 용어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조건 두 개 보이세요? 성별여라는 조건과 총점 250이라는 조건 두 가지 보이세요? 이거 엔드입니까? 오합니까? 에? 엔드. 이면서라는 표현이 문맥 속에 있었죠. 에? 엔드. 자, 그러면 자 화면 봅니다. 자동 필터 해제는 셀 포인터 어디든 상관없이 그냥 요 회색 단추 이 기능을 설정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해제. 그다음 적용하실 때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자동 필터 적용. 이렇게. 다시 누르면 해제. 자 일단 해제시켜 놓으시고 자 교재에 있는 내용 원래 이런 상태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자, 요 조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 절차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정렬 필터의 필터 자동 필터 성별 필드에 가셔서 모두 선택 해제하시고 이어 확인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이 들어갈 겁니다. 총점 필드로 가겠습니다. 가서 250이라는 거 숫자 필터에 뭐뭐보다 크거나 같은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용자 지정 필터 창이 나타나고 250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상태에서 250 이상인 것만 뽑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엔드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정도 결과 확인하셨죠? 자 저장 잠깐 쉬었다가